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부, 영어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부에서 영어는 고리보다, 그죠? 그리고 구조가 된다. 위치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수학처럼 딱딱 일정한 표현들이 일정한 쓰임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그런다. 그 다음, 한국은 EFL, 그죠? 외국어로 배우는 시장 환경이다. 그래서 정확성을 먼저 배우고 유창성을 배우는 것이 정석이다. 그 다음에 누가 영어 교육을 망쳤냐? 이 세 사람들이 망쳤는데 이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은 학부모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학부모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자, 오늘 네 번째인데요. 자, 영문법 공부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원을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등부라든지 여러 이제 검색들을 해보니까 여전히 뭐 이런 얘기들이 공부 필요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보니까 아,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문법을? 저는 토익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외국인과 대화 잘하고 싶은데 대명사, 수동태,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 도대체 왜 알아야 되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법 배우지 않아도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친절하게 이제 글을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듣고 말은 합니다. 기성세대 어른들, 응? 정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말은 다 하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글을 쓰거나 읽는 데 지장이 있죠. 일명 문맹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소위 이런 경우에 못 배웠다라는 말을 이제 듣는다라는 얘기죠. 자,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법은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사람에겐 영어에 접근하는 하나의 정리된 지도다.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죠? 과거엔 문법 중심의 학교 영어 공부가 실패한 까닭은 문법이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않아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법들이 실제로 왜 사용하는지, 실제 영어 사용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응용과 실용적 이해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시제 문제 같은 거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죠? 요즘은 안 묻습니다. 사실은. 여튼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저는 학생이 오면은 팔품사, 사요소 이런 거 제일 첫 시간에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이런 거 가르치면 구닥다리 영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에 왔으면 문제풀이를 해줘야지 뭐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합니다. 좀 실력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나 영문법은 창의적인 영어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적 도구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상대방한테 내 지식을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필요하죠. 당연히. 그죠? 자, 위 두 분처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댓글 난 사람이 있어요. 문법 필요 없어요. 저는 미드 스크립트 반복하면서 암기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언어는 암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선행되고 암기를 해야지 힘이 안 들고 지속 가능해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모든 걸 할 때는 최고의 효율이 있는 거 있죠. 최고의 효율.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최고의 효율을 주려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속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요. 이건 정말 어려웁니다. 그래도, 지속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가능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는요, 이게 왕도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막 외우고 있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 뭐, 어른들이 하는 말, 야, 철수가 있는데, 걔는 대학생인데 중학교 교과서를 막 달달달 외웠대, 몇 권을.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됐대. 이런 얘기 예전에 많았거든요. 학원도 안 다니고 막 뭐 책을 다 외웠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댓글로 맞아요, 맞아요. 뭐 문법 좀 어렵고도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분이 양향자라는 분인데 이 여고를 졸업하시고요. 삼성에 들어가서 고졸 직원으로 입사해 상무이사는 스타입니다. 응? 몇 억의 연봉을 받는 첫 역사상 여성 출신 임원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죠. 만약에 이분이 서울대학 출신이었는데 상무이사가 됐다.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분이 저는요 다 모르겠고요. 그냥 미드 보고 막 했더니 영어 잘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그죠? 결심과 흥미와 관심과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자, 언어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빠른 문제 풀기에는 IQ가 적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국어도 어렵잖아. 그 언어 영역, 그죠? 어려워요. IQ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 말하기 읽기는 IQ가 필요 없습니다. 언어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 국어 시험이 있죠. 국어 시험. 국어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꼴찌한 학생이 있다고 치고요. 미국의 국어는 뭐예요? 영어잖아. 영어 수업이 있잖아. 걔들도, 그죠? 걔들 꼴찌한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이 두 꼴찌한 학생이요. 얘는 국어 못 읽고 말 못하나요? 얘가 영어 꼴찌했다고 영어 말 못하고 못 읽나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anyone. 알겠어요? 자,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산업 근황 얘기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 분야 있지 않은 사람이면 지식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지식이 있어도 논리적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문법이에요. 문법 지식. 문법 지식. 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말이죠. 지식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그죠? 초등학생이 하는 그런 말 표현을 하길 원하십니까? 논리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겠죠. 영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암기하면 지속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해가 돼 있어도 요것 자체도 힘듭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사전 만드는 언어학자가 있고요. 또 문법 책을 만드는 문법학자가 있다고 봅시다.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먼저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책을 보고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전에 여기 롯데월드 놀이공원 가니까 롯데월드 실내잖아. 그죠? 거기 퍼레이드를 하는데 말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무슨 이쁘게 복장을 한 분이, 쓰레받기랑 이게 빗자루를 들고 졸졸 따라다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뭐 할까봐. 응아할까봐. 응아하면 그걸 바로 처리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법학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제 문법학자가 있고, 우리 이제 대중이 있어. 대중이 불특정 다수가. 문법학자들이 문법에서 책을 써놓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대중들이 쓰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뒤에서 정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투 뒤에 동사원형 쓰잖아요. 이제 투를 왜 썼는지 전에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투를 안 쓰고 갑자기 인을 쓰네? 그 인부정사라는 걸 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법학자들이 와서 그러지 마세요 이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부정사라고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영어 배우는 사람이 배우게. 킹받네. 요즘 뭐 열받네 하면 킹받네 하죠. 이걸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써. 그럼 뭐 이걸 갖다가 이 사전에 기록이 됩니다. 킹이라는 표현이. 응? 킹이 왕이 아니다. 열받는 거다. 이렇게. 응?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책이고 우리의 안내책자라니까요. 안내책자. 일반 대중이 쓰는 표현을 학습자가 편리하도록 안내해주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책이 아니고요. 제발. 부산에 서울 가는데 지도 없이 가겠습니까? 안내책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문법을 이해하며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반드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요걸 보면 이제 좀 더 실적으로 좀 들어와 볼게요. 이건 고1 모의고사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예요. 빈칸 문제입니다. 이게 빈칸도 있었는데 제가 해석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빨간 표시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단어에는 일반 어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어휘. 이런 거 뭐 재화, 상품, 서비스 뭐 이런 것처럼 증가하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일반 어휘가 있는 거고 문법적 기능 어휘들이 있어요. 기능 어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내가 빨갛게 해 놓은 거예요. 빨갛게. 자, 보세요. 여러분 생소한 단어 있습니까? 이런 거 잘 모르는 학생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도 피자 구문독에 다 정리해 놨어요. 뒤에. 뒷페이지 한 3페이지로 해서 다 정리해 놨어요. 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봤죠. ing 붙은 거. 이것도 많이 보고 and 많이 보고 of 많이 보고 수없이 많이 봤죠. 이런 거 because 그죠? 접사 이런 거 많이 본 거예요. 제가 다 표시해 놨거든요. 이걸 뭐 한 덩어리 되니까 그냥 안 해 놓은 거고. 여하튼 단어 빼고는 기능어, 문법적 기능어들은 다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소합니까? 많이 봤죠. 자, 3학년 거. 자, 작년 수능 기출 33번입니다. 뭐냐면 요 빨간 단어들 아까 좀 전에 본 거와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죠.
이런 건 뭐야? 우리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태. 수동태 기본입니다. 이런 거 별 차이 있습니까? ing 있고요. 그죠? ing 있고 뭐 이런 거 뭐 그냥 외우면 되는 거. 해야 한다. 그죠? 외우면 되는 거야. 전치사 있고요. 뭐 이건 지시형용사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대순 쓰임이 몇 가지라고요? 10가지라고 했습니다. 10가지가 대 하나가. 하여튼 간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본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그죠? 이해됩니까? 이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잠깐 보면요. 하나의 지문이 이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를 외워서 이 기능어들을 배워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건데 리딩 스킬도 합니다. 여러분 피자 금동에 리딩 스킬도 있어요. 리딩 스킬. 어떻게 하면 정확한 지문을 빨리 읽어서 답을 빨리 찾느냐. 이 지문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이 긴 지문. 그리고 답 다 나옵니다. 여튼 그런 것도 나중에 합니다. 그런 것도. 근데 하여튼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고1과 고3 수능 기출 문제 기능어, 문법적 기능어 차이가 있나요? 별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봤죠. 생소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 용어 얘기해 볼게요.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나 es 붙인다. 이거 기본이죠. 의문, 부정문 고치기. 자, 팔품사 사요소 이런 거. 주어 동사 보호 목적 이런 거. 자동사 타동사 구분 조동사. 일형식 오형식 수동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사.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뭐 투부정사가 뭐 하는 거 뭐 필요 없어 이렇게 막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알 건 알아야 돼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런 말에 자꾸 유튜브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의문사 접사 뭐 가정법 뭐 if 얘기인 거고요. 그죠? 뭐 도치 뭐 순서 바뀐다는 거예요. 문장이. 이런 정도예요.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수능하고 아니면 토익 토플 하는데 문법에 필요한 거? 뭐 쓸모없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런 거 뭐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한민족의 언어를 표현하는 문법적 문법적 기능 어휘들이 이 정도예요. 세상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뭐가 많아요, 세상에. 이해식 학습만 하면 또 그걸 반복해야 되겠죠? 누구나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A라고 해석을 했어. 틀려. 선생님은 해석이 이제 B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주면 수업이 끝인가요? 물론 그렇게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왜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야 다음에 틀리지 않겠죠. 이럴 때 설명해 A에서 B라고 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왜 원리를 알려주면 용어가 필요하죠. 수학도 틀리면 수학적 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의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는데 학생이 곱셈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용어 기본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자, 영어의 바다 탐험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바다라고 칩시다.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다가 이제 심해 바다 깊이가.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팔품사가 쉬워요. 팔품사 이런 거 했다. 그다음 뭐 사요소 했다. 뭐 이런 거 쳐요.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 책에 1강부터 끝까지 막 25강까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순서를 쭉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 팔품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팔품사 사요소 이런 거 배웠어요. 기본적인 거. 그럼 여기는 뭐야? 한번 여기를 이제 건넜네. 그러니까 뭐 건너기 쉽겠죠.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여러분들이 관계사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은 관계사에 쉬운 게 있고 좀 어렵게 심해로 갈수록 어려운 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각각 어려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팔품사 사유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반복하고 왔다 갔다 반복하고 왔다 갔다 좀 더 내려가서 요것도 하고 또 내려가서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산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 여기 나오네.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이런 깊이 있는 것도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갔다 왔다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법 교재들은 쭉 나열돼 있으니까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슬기로운 사용법 피자 구문독 슬기로운 사용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찍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문법을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은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지름길을 가려는 학생 수많은 학생 봤거든요. 대부분 결과 어떤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피자 구문도책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문법 파트에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총 29년간 실행됐고요. 문법 문제만 4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4년도에 처음 실행되면서 테스트 해보려고 2번 시험을 봤어요. 이때 당시에 문법 문제가 2문제를 물었던 거예요. 이런 걸 물었어요. 그 다음에 2문제,
두 문제, 95년, 96년 두 문제. 그 다음에 갑자기 한 문제씩 물어요. 한 문제씩, 한 문제씩. 그러더니 또 다시 두 문제로 늘어나요. 여러분 2002년 수능 이런 때 어땠는지 알아요? 이런 때 수능이 지금 고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난이도가. 단어도 쉽고 엄청 쉬웠어요. 이때. 근데 이때 졸업한 사람들 다 산업 가서 다 합니다. 근데 여튼 이러다가 갑자기 04년부터 두 문제에다가 한 문제 더 되면서 세 문제로 늘어요. 그 다음에 05년도 세 문제가 됩니다. 그러더니 너무 문제 반발이 심했는지 두 문제로 줄어요. 이렇게 두 문제로 줄어요. 11년, 12년, 13년. 그러더니 14년부터 두 문제에서 또 다시 한 문제를 줄면서 지금까지 계속 한 문제가 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난이도가 문법 문제 말고도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문법이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늘 그냥 같은 거예요. 어느 영역 중요성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쭉 정리했는데 뭐냐면 이 빨간색 돼 있는 부분들이 다 뭐냐면 동사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 도치도 사실 동사 찾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동사가 가장 영역이 많고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사, 영어의 꽃이라고 하는 거죠. 뭐, 아니, 동사 이런 거, 수동태 모르면 영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유튜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냥 관계사 알아야 되는 거고요. 대명사 기본이고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 같은 거. 여튼, 기본입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시로 돌아와서 문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내신 시험 때 당연히 필요하죠.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 해당 범위에 대한 문법만 나지만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범위 없습니다. 아무거나 냅니다. 또 서술형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수능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독해를 잘 하려면요. 단어 기본 돼야 되고요. 문법 구조가 돼야 되고요. 아까 그런 기능어휘들. 그러니까 고3, 고1과 고3의 차이점은 아까 그 문법적 기능어휘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어때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거고 여기 고3 수능 문제에서는 그것들이 막 혼재해서 한 지문에 막 여러 가지가 얽혀 설켜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지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문의 깊이도 내용이 깊어요 아주. 그 다음에 스키마 배경 지식입니다. 이거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뭐 경제에 대한 지식도. 자, 리딩 스킬. 이 리딩 스킬은 뭐냐면 전체 지문이 있는데 어떤 지문이 있는데 이런 지문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것도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쉬운 독해 지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단어 신경 안 쓰죠? 문법 아유 너무 쉬워. 내용도 깊지가 않아. 뭐 배경지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 뇌의 영역이 뭐 합니까? 다 읽으면서 이 지문이 이렇게 긴데 이 중간에 읽으면서 아이고 필자가 말하는 거 다 잡히네. 답 금방 나오네. 그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 지문은 어떤 겁니까? 단어도 어렵네. 와, 이거 뭐야? 문법 구조 이상해. 막 해석이 단어라도 해석이 안 되네. 그다음 내용의 또 깊이가 아주 깊어요. 아, 이게 뭔 얘기지? 아우, 철학적인 얘기야? 심리학적인 얘기야? 뭐, 깊어. 그래서 뇌의 나머지 필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지가 잘 안 떠올라요. 왜 안 떠오르는 거냐면, 뇌의 용량을 이런 데 다 쓰니까, 이런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저번에 이제 입시 위주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 애들이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의 뇌가 활용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뇌로 만들어주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단어 열심히 갈고서 단어 금방 알게 하고 또 문법적인 거 반복해서 문법적인 눈에 딱딱 보이게 하고 그죠? 이제 내용의 깊이나 스키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또 저도 합니다. 물론 국어학원에서도 하겠지만 그죠? 또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야 되고요 말이죠. 그래서 고득점을 이게 저의 해야 되는 역할은 이런 뇌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잠깐 이거 볼까요? 요 비슷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뭐냐면 뭐 대충 날 만났어 소녀 난 믿어 예뻐 근데 그런 소녀 만났어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애가 있어요. 문법적인 거 모르면서. 근데 그런 아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삽입된 주둥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기에 예쁜 그런 소녀를 만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찍기 문법을 가르칩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도 토익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니까 가서 학원에서 뭐 나오면 답은 뭐 나오면 뭐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한테 배운 제자가
저한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이 녀석이. 근데 이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니까 토익 학원을 다니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교재를 찍어서 질문이 온 거예요. "선생님 왓이 명사접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선생님이 그 책에 명사접사라고 하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왓은요. 그래요.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relative pronoun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법책에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가르치려고 빨리 답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치니까 그죠? 찍기 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학원비를 그렇게 초등, 중등, 고등 들였으면 실력이라도 늘어나면 돈이 아깝지는 않죠 그나마. 근데 암기하고 찍기, 스킬만 배웠으니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문법이 쓸모없이 회화만 가르치자는 것도 이제 식상하고 실패한 고의입니다. 문법은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처럼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서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결론. 문법은 특이한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즉 뭐 유학 가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끔 말씀하시는 외워서 자기는 뭐 다 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분들 빼고는 그런 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죠? 자, 손때 묻은 기본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 보면 학생들 보면 매 학기마다 문법 교재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때 묻은 기본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하면 그걸 또 찾아보고 메모도 해 놓고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처럼 영어 교재가 많은 곳 전 세계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말 탑입니다. 탑. 이거 기현상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상을 저는 다른 분들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좀 봐주시기를, 그 다음에 교육 정책 하는 분들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 다음이죠. 요 다음, 이제 5부에서 제가 준비하는 게 정말 정책 위반자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뭐 제가 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자, 용법 무용론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